뭐라고? 내 마누라가 미인이냐고? 아이 자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 육거리 시장에다가 솜털 공장을 했었거든. 거기에 여직원이라고 딱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생겼다. 근데 얼마 전부터 마누라가 시름시름 앓더라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래. 마지막 날 내 손을 꼭 잡더니 오래오래 살아요. 하루 세끼 꼭 드세요. You were so surprised. There were people around, but I didn't care. I got down on one knee right there once again.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 아무 일도 없는 날인데요. 길창규 배우는 여느 때와 같이 마트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아내가 새벽 출근하고 난 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연기자라면 다른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기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 연극도 음식처럼 레시피가 있지. 그 잘된 레시피에다가 자기만이 표출할 수 있는 개성을 가미하면 된다. 어떤 얘기들을 오늘 써오신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참 부족했던 거를 이런 책이라든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좀 좋은 멘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적어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이제 서툰 글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수시로 보죠. 수시로 보고 어떻게든 실행해 보려고. 그래서 가끔 보면서 다지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일기는 아닌데 그 연극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보람 있게 살까 하는 거에 도움이 되죠. 인생 계획자. 극단이나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역 무대에서 설 자리가 줄어든 상황.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지는 건데요.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그 다른 연기자나 연극인을 보면 다 이제 대학을 전공하고 연영과 나오고 아니면 연영과 아니래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 거의 뭐 90% 이상인데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전투적으로 뭐 손발 뛰면서 선배들의 얘기거리 들으면서 연기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것만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면 어느 대학이든 뭐 연영과 쪽이든 대학을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연기 경력 40여 년.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상 수상도 다수했지만 여전히 무대가 그립고 연기에 목마릅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극장의 문을 두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시내를 지금 이제 성안길인데 거닐다 보니까 현수막이 안에 걸려 있는 걸 보고서 거기에 글귀가 배우 모집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한번 쓰는 게 꿈입니다. 한이 됐습니다. 뭐 이런 그 과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뜸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연극인들, 충북 연극인들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생각해 봤을 때 노래를 제일 못하는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뜸 노래를 하라는데 그 당시 딱 떠올랐던 게 보리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밭 사이길로 이거를 그냥 부른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대뜸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부르고 나니까 잘 들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내일부터 와라. 여러분들 손수건들 준비하셨는지? 준비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 아프고 아픈 이야기, 너무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님 곱게 앉아 드시고 가시고. 아이고, 그 틱틱대는 그 말투가 내 맴을 콕콕 찌른다. 어? 이봐, 그만 찌르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일일이 1번 뭐 이렇게 해놓질 않아서 잠정 보면은 100작품에서 110작품 아니면은 거기서 좀 뭐 대여섯 점 빠질 정도의 그 작품 수 같아요. 참다. 하여간 요즘 세상 도둑놈이 아닌 데가 없어. 다 도둑이야 다. 아이고 참. 알았어. 내가 저 일찍 볼일 보고 들어갈게. 어? 먼저 자든지. 알았어. 아이 알았어. 사랑해. 알았지? 선생님 오랫동안 뵙는 동안에 거의 보면 연세가 30년 전에도 항상 많은 역할을 하셨었어요. 지금에 와서 어찌 보면 야 그때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나 이럴 정도로. 예, 노인 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저 공연을 하고 나서 관객들이 저한테 이렇게 왔을 때 저보다 한 20년도 더 된 그 관객분이 어르신이 오셔갖고 아이고 요 어르신 이거 아이고 공연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다 하고 저한테 넙죽 인사를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낀 적도 있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게 얼굴이 좀 노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도 이 같은 연령대 배우끼리도 저보다 이제 한 12년은 더 나이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저가 이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니까 젊었을 때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사는 천민부터 나라를 호령하는 권문세가 양반까지 개그맨보다 더욱 우스꽝스럽게 비탄에 빠진 주인공인 양 사랑에 허우적대는 남자처럼 광대로 아버지로 젊은 총각으로 다양한 인생을 연기한 길창규 배우. 무대 위 그의 인생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새로운 장르에 가게끔 도와준 작품이 이제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배역 자체는 크진 않는데 관객들이 봤을 때는 임팩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노스님 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자네 증종 먹어봤나?
이거가 나중에는 한두 번 본 사람은 따로 하더라고요, 나중에. 당시에 그 연극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 번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한 삭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 때문에 뭐 자꾸 계속 연장을 하니까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삭발하고 조금 실라치면 또 다시 연극 그 작품을 또 하게 되고 이래서 했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다른 장르에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잡사 보셨습니까? 그 귀한 걸 넌 떠먹고 있구나. 한술. 한술 더? 다 먹었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한 6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하루 촬영료가. 근데 그걸 알고 그 전날 새벽에 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시간 정도 잔 상태로 새벽 5시에 깨갖고 이제 CF 촬영을 하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던 거죠. 이 광고 CF를 다 찍고 났는데 그 에이전시 그 대표가 부르더라고요. 600에서 10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기업 광고주가 이거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드린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 처음으로 용돈을 한번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좀 사후로서 자꾸 용돈도 드리고 그럴 날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장모님 볼날 치면은 볼 낯이 없죠, 제가. 오늘 길창규 배우는 아내보다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거리가 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요. 보통 뭐 아침 7시에 현장 도착이죠. 그래서 보통 오후 한 5시 정도면 일과가 끝납니다. 오늘은 이 지붕에 이게 물이 샌다든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판넬로 나중에 이제 덮는데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접도 하시던데 용접 원래 잘하시겠어요?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정도 하는 정도죠.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에서 용접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당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죠. 배우분이시잖아요. 배우. 근데 열심히 또 나와서 일도 하고 또 좀 날 더운데 와서 이제 그 배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또 해주고 고맙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은 잘하세요? 일을 잘하죠. 일 잘하죠. 먹고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친구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배고픈 연극 배우의 처지가 서럽기만 합니다. 결혼하고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0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준 뭐 그런 여력도 있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거는 점점 없어지고 형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연극하면서. 그 연극을 계속 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연극만 고집해서 한다는 거는 도저히 뭐 저로서도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또 긴병에 효자가 없듯이 길게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어떤 여자가 이게 길게 같이 살아줄 여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에 서로 상의를 했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못 지킨 적도 많지만 한 달에 100이 됐든 150이 됐든 고정으로 내가 갖다 주면서 연극을 하겠다 한 약속을 하고. 당신이 포장마차를 하면 옆에서 단무지를 썰겠다며 가난한 연극 배우를 남편으로 받아준 천사 같은 아내. 마음 같아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지만 현실은 착한 아내를 고생시키는 못난 남편입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박스를 줬잖아요. 고물 이렇게 수거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수거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연습이 없는 날이면 저녁에 한 8시에 나와요. 트럭을 끌고 대개가 고물이 많은 동네가 많은 곳이 시내버스 타는 정거장 쪽에 많아. 희한하게. 거기서 수거를 하다가 새벽 한 2시, 3시까지 청주 시내를 거의 돌다시피 하면 한 차가 돼요. 트럭 한 차가. 그러면 이제 뭐 4만 원도 벌고 5만 원도 벌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그렇게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가 막 통증이 와갖고, 그래서 뭐 디스크는 아닌데 허리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접고, 그때부터 노크를 시작한 게 우리 친구들이 건설회사나 이런 건축 일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인테리어, 설비, 또 이제 잡철 뭐 이런 쪽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연극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일 좀 다고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놨더니 가끔 이제 걔들이 필요할 때 이제 불러서 제가 일을 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 누구보다 빛이 나지만 암전과 동시에 마주한 현실은 61세 가장의 무게감. 길창규 배우는 얼마 전 큰 결심을 했는데요. 제가 뭐 연극을 하려면 도립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일반 극단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족의 그래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 기회가 온 도립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도립이 되면 일단은 안정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달달이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딸이 이제 서류나 이런 거 다 도와주고 해서 이제 원서 내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거는 뭐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눈썹은 시큼해서 왕거미 같았고 눈은 찢어놓은 와이사스 단축구멍만 했어. 엉덩이는 함지박만 해서 걸을 때는 엉그작 거렸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다. 여잔 말이야 씩씩하고 건강해야 된대. 그래야 뭐 애를 순풍순풍 잘 난다나.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누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 알아보니까 간암 말기래. 병원에 안 가겠대.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죽을 걸 알아서 그랬는지 고생해서 본 돈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다 내가 죽이려면 나 때문에 죽었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노희경 작가님이라고 이제 뭐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960년대 미팔군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있던 전쟁 후에 겪었던 그 테마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팔군 주변에서 살던 음악인이라든가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 얘기를 그 드라마화해서 지금 찍을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저를 도와주는 매니저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영화 결백이라는 영화를 그 오디션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오디션 보고 나서 이제 캐스팅 됐는데 그 촬영장에 가보니까 제 부인 역으로 나왔던 그 배우님의 매니저로 왔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명함을 하나 달라 해서 이제 명함을 받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후부터 제가 3일이 멀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2달 후에 서울에서 오디션 볼 계기가 있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했죠. 도와달라. 이런 영상 장르 쪽으로는 잘 몰라갖고 인맥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벼랑 끝에 매달려 지푸라기를 잡는 절박함으로 잡은 기회. 무사업 보류, 홍천 막걸리 축제 보류, 지역 경제 활성화 유튜브 보류. 나원 참 아주 보류하는 게 없구만. 여보세요. 강원도가 잘 추진하던 사업들을 죄다 보류시키고 계신데 이 막무가내는 대체. 그러나 언덕을 넘어 정상에 오르기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게 평생 가슴에 하늘로 남는다. 연극에 연기를 했을 때 상대, 들어주는 상대가 관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100명도 있을 수도 있고 2,000명이 넘는 그 큰 무대에 관객 앞에서 해야 되는 거라 그분들이 다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리게끔 소리도 지르고 감정도 더 크게 해야 그네들이 관객들이 보는데 좀 더 와닿는 건데 이 드라마나 영화 연기는 관객이 없잖아요. 그 앞에 카메라가 관객인데 근데 거기서만 놀아야 되는 그 에리어에서만 있어야 되는 연기를 표출해야 되니까 연극을 한다고 그러면 뭐? 내 마누라가 미인이냐구나 이 자식이 이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육거리 시장에다가 솜돌 공장을 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영화나 드라마 연기는 뭐? 내 마누라가 미인이냐고? 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 육거리 시장에다가 솜돌 공장을 했었거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폭이 좀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요? 적응하기 힘드셨겠네요. 그죠? 전에 오디션도 볼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오디션 볼 때도 그때 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관이 아니 너무 크게 안 해도 돼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소곤소곤 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한 적도 있고 그 처지가 딱해갖고 다들 도와줬더니 뭐? 막걸리에 농약이 들었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경우가. 어이 학생 배를 눌러야 세워줄 거 아니야. 저런 어린 놈의 자식이 정말. 제 첫 작품은 그 페어러브라는 그 작품인데 배우협회에 전국 배우협회가 이제 가입이 있어요. 배우들만 다 이게 거기에 이 수첩으로 돼 있는데 그걸 보고서 저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인공 아버지 역인데 그 처음으로 감독 미팅을 처음 해본 거죠. 미안하다. 넌 진짜 좋은 놈이야. 진짜야. 난 계속 네 옆에 있었어. 8년 동안.
고마워. 오디션 보는 날 비가 참 너무 많이 와갖고 야 이거 비 오는데 이거 캐스팅이 되겠나 하는 느낌도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심사를 했던 분이 서울의 어떤 무용학원의 원장님이 그거를 선택을 해주기를 바래서 거기 무용학원을 가서 이제 이리 굴러보기도 하고 저리 굴러보기도 하고 뭐 꺾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연을 했었어요. 근데 표현이나 이런 건 너무 좋다. 근데 하여튼 몸이 덜 부자연스러운데 한 2주 정도 만들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 감독님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길창규로 가자. 근데 처음에는 거기 이제 그 주인공 곽도원의 친구 역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캐스팅이. 캐스팅 되고 났는데 제 얼굴하고 곽도원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친구 레벨이 아니라 이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래서 나왔던 그 친구 역들이 이제 백승철, 최기화 뭐 요새 잘 나가는 배우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사이드를 뺐던 역이 그때 곡성 때 좀비 역을 했던 박춘배 역이에요. 제가 뭐 숫자상으로 세본 건 아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뭐 2,000대네, 3,000대니 뭐 계속 말, 근데 이 몽둥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뭐 나무처럼 단단한 몽둥이처럼 보이는데 특수하게 만들어갖고 이게 세게 때려도 안 아파요. 안에 이제 철만 이렇게 들고 겉에다가 이게 특수 장치를 했는지 안 아프더라고. 근데 그날 잦은 매에 이게 멍이 들었는지 촬영 끝나고 집에서 이제 씻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덩어리가 멍이 이만큼 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매니저가 하고 저한테 꺾기 연습을 해줬던 무용 선생님이 알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촬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섬세하다 보니까 곡성의 종합병원에다가 수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 환자가 갈 거니까 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좀 치료 좀 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걸로. 그 진행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지 입원하게끔 다 해놨으니까 병원에 가서 쉬다 오라고. 근데 제가 강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감독이 저한테 와갖고 악수를 청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길창규 배우님의 그 연기한 거를 제대로 모아서 어떻게 표출을 하겠습니다. 곡성 영화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는데 이제 나홍진 감독이 이제 박수를 쳐주니까 주변에 배우들이 우르르 몰려갖고 저를 껴안아주고 고생했다고 막 각도원 씨도 안아주고 하는 그 순간이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 1분 30초의 등장으로 680만 관객을 공포에 몰아넣은 좀비 박춘배. 그러나 신스틸러라는 찬사는 아쉽게도 작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안타까워 하는데 지금의 이제 저를 도와준 매니저를 그 한참 후에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니저가 지금 매니저가 있었으면 그거를 갖고 속도를 냈을 텐데 끝내 좀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 한참 이게 한 4, 5년만 지나도 이게 좀 식상하거든요. 이게. 우리 태봉이가 많이 컸네. 개체란? 개처럼 일만 하라고 그랬지. 누가 주인까지 물러 그러지. 너 이 새끼 사람 잘못 봤어. 근데 이 새끼가 정말. 가끔 대뜸 뭐 이렇게 청주에 같이 영업했던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뭐 영화 배우인데 뭐 연극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고향 같은 곳은 연극인데
같은 동료고 동지인데 좀 이렇게 색다르게 보고 막 이런. 저 양반은 이제 연극 못해. 돈맛도 받고. 그러니까 연극인은 연극만 하는 거고 또 영화는 영화인들이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선을 그은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영화인이 연극도 하고 또 가수가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게 다 토탈로 이게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그 선이 없이 들어들으니까 아유 아유 반가워. 반가. 아유, 덥죠? 아이고 저 선배님도 오셨다며. 그러니까 저기 앉으세요. 아이고 참. 아이고. 도립극단 원서 접수 후 심란한 마음에 동료들을 찾았는데요. 길창규 배우에겐 둘도 없는 동지들입니다. 연극계에선 후배지만 인생의 훌륭한 선배와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춘 파트너 배우. 저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아유, 이제 뭐 새내기죠. 뭐 한 달 조금 넘어서요. 일하는 거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니까 그건 좋은 거고. 근데 하나는 아쉬운 거는 당분간은 그 연극을 하지 못하는 게 그거 좀 아쉬운 거예요. 아유, 그쵸. 좀 아쉽긴 한데 안 하면은 좀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니까 여기 퇴근하고 뭐 그래도 가끔은 조금 한두 작품 그렇게. 왜냐면 또 안 하면은 우리 팬들이 또 서운해하니까. 제 그리고 팬들이. 이 형하고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야지. 요즘 조금 소원해지셨어요. 아니요, 나는 요새 백수라 맨날 집에 있는 게 일인데. 근데 뭐 얼마 전에 연극제 때 뭐 최고 또 좋은 상도 받고. 아니 저기 요정. 요정. 엔딩의 요정? 엔딩의 요정. 근데 이제 연극을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오랫동안 하셨잖아. 나는 사실은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생계의 문제였었어. 옛날에 집사람이 이제 연극을 하면 이혼까지 한다고 막 불사할 정도로 나한테 압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술을 잔뜩 먹고 베란다에 앉아갖고 내가 요번 한 작품만 하고 그만할게. 근데 한 작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버티고 어떻게든 버티고. 그래서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겨. 전에 한번 술이 잔뜩 취해갖고 시리에 빠져갖고 형을 전화해 불렀지. 형님 저 연극 떠날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지 마. 그래서 그때 그 봉투에다가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봉투를 주면서 거기에 이거 가서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줬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어디 일해서 벌어왔다고 그러고 줘. 좀 생활하게. 그래서 준 적도 있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두 분 다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진짜 두 분 다 좋은 일만 좀 있고 뭐 이제 배우로서 남길 게 이름 석자 딱 남기고 훗날 후배들한테 참 그분들 좋으셨던 분들 훌륭한 분들 기억 남는 배우가 돼야지 뭐. 어느 때부턴가 내가 연극을 하고 이 보람 있는 행위라고 그러면 그 소외된 지역까지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연극도 보여주고 정서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구나 했는데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 요번에 그게 이제 생겼는데 합격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응시해서 한번 해보려고 좀 그럼 당연히 해야지. 원서를 냈습니다. 잘했어. 잘하셨네. 처음에 뭐 안 내느니 뭐냐 하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안 내면은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나도 막 권장을 하고 뭐 했는데 뭐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간 잘했어. 배고픈 신인 시절부터 여전히 배고픈 지금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며 함께한 동료들. 그들이 있어 춥고 외로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것 같아서 밤에 늦게 보니까
그 중국집 하나 문 열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짬뽕을 시켜줬어. 뜨거운 국물 좀 마시고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만 뭐 저기에서 택시를 잡아서 이렇게 주고 빨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구가 화가 나서 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푹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라고서 얘기를 하고 한숨 잔 다음에 하나씩 풀어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저기를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얘기를 하네. 사람 쑥스럽게. 살갗은 추웠지만 마음은 굉장히 핫했겠다. 무슨 어떤 배우세요, 이 김창규 배우? 길창규 배우는 글쎄요. 40년을 넘게 한 길만 꾸준히 지켜온 진짜 아주 훌륭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뭐 제가 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안 무식하다는 얘기인가? 무식하니까 그런 말 듣기 싫다. 와? 90억 내놔라. 어디 있는데? 당신 재산 속에 묻혀 있어. 뭐라고? 내 재산 속에 묻혀 있다고?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이게 어서 반말을 찍찍하고 네 맞을래? 에이, 사파이다 때려봐라 이제. 더 이상 못 맞는다. 아씨. 아버지 참으세요. 야. 간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래도 생각나네. 이거 참. 이 작품 진짜 판사 있으면 좋은데 판사씨. 근데 나는 이 작품 하면서도 네. 뭐 진짜 어쩔 때는 진짜 부인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어. 어떨 때는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네 맞을래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게 애정이라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 그거 충분히 저 느끼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완전히 90년대 중반 때 칠수와 만수란 작품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거를 그냥 스스로 잠깐이나마 아까 읽었던 거 그거를 생각나는 대로 조금 몇 마디만 짚어려봐. 그러고서 마지막에 엄니 편지할게요. 만수야, 날씨도 추운데 옷 잘 챙겨 입고 객지서 몸조심이요. 몇 달째 니한테 소식 없은 게 엄청 궁금하구먼. 읍내 의원회를 다녔는데 급하게 큰 병원이 많이 들게 됐구먼. 아무래도 50만 원이 있어야 해요. 그년도 뒷단에는 잘 살아보자고 그러다가 그런 것인께 너무 책만만 말어. 만수야, 그럼 부탁한다. 엄니 편지할게요. 전업으로 연극을 한다는 건 진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근 40년 가까이 한 길창규 선배님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기특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남들보다 풍족한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그게 꼭 가치 있는 삶은 아니니까 저는 저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만족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님처럼 따뜻하신 분과 같이 한 무대에 서고 하는 게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배님 여태까지 진짜 40년간 한 길만 쭉 걸어오신 거 후배로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본받을 점인데요. 우리 선배님이 저는 누구보다도 다른 연극 배우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정말 잘 되기를 절실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선배님은 그럴 자격을 누리셔도 충분한 그럴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선배님 화이팅 하시고요. 무한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 팍팍! 선배님 화이팅! 오늘 손님 많았다며. 네. 수요일 날이 원래 바빠? 행사를 많이 해서
바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집도 애들 다 크고 좋은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좀만 잘 버텨보자고. 온종일 힘들게 일한 아내에게 좀 더 버티자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땀났네 이거 땀나. 더워. 깜짝 놀랐잖아. 네? 깜짝 놀랐다고. 아주 이게 힘든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어. 존경스러워. 나는 당신 대단한 정말? 사람이야. 대단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잘 돼서 장모님한테 좀 아주 엄마. 잘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항상 미안하고 그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이 입에 붙은 남편이 아내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연극을 갑자기 이제 하던 일을 접고 연극만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가정 생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바깥에서 연습하고 항상 늦고 그러니까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거죠. 그때가 제가. 그러나 야속한 만큼 안쓰러운 게 아내의 진심입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애들 열심히 자기 일을 그렇게- 하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네. 이제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고맙만 하면. 네. 자기 좋아하는 거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기할 때만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일 할 때는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어거지를 하는 사람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힘든데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 자기가 너무 다른 일을 하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참았어.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연기하세요. 네. 전에 한 해 한 해 이게 좀 이렇게 깊이와 모든 연기하는 것이 굵어지고 그런 나무 같은 배우가 되고 싶었던 지금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잘 돼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집사람한테 모든 기쁨을 주고 싶고 또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간에 못했던 거를 어느 대사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매일매일 손잡고 같이 여행하듯이 그렇게 손잡고 가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언젠가 해독제를 구해 인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좀비처럼 오늘도 무대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다짐하는 길창규 배우. 그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But if you deny me one of your kisses, don't know what I'd do.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